결혼 2주년을 맞아서 남편이랑 내가 결혼을 잘했다, 아니다 내가 더 잘했다 이러면서 다소 눈꼴 시려운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남자랑 만나야지 비교적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재미삼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알파고니 뭘 보고 당신이 결혼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의문이 드실 겁니다. 남들이 저한테 결혼 잘했다고 해주고요. 스스로도 나 이 정도면 결혼 잘했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웃음도 많아졌다 할까요? 결혼이란 게 한 사람과 긴 기간 동안 부대껴야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인 이상 나랑 가장 가깝게 지내는 이 사람의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면 조금 더 좋을지에 대해서 뭐랄까 단연간의 연애와 거쳐간 분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바로 무던한 사람입니다. 무던함의 반대말이 뭔가요, 여러분? 바로 예민함입니다. 예민한 거는 2가지로 또 나뉘는 것 같아요. 감각, 오감이 예민한 사람, 두 번째로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의 그런 미묘한 갈등들, 시선들 이런 거에 예민한 사람들,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뭉뚱그려서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이 예민한 사람과 함께 하면은 굉장히 좀 피곤합니다. 그 예민함에 저도 뭔가 물들게 되거나 아니면 그 예민함을 맞춰주려다 보면은 굉장히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예민함을 넘어서서 약간 우울증, 우울함이 이어진다 하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무던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삶은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의 연속을 굉장히 무던하게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를 할 때 이 남자다 싶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처음에 썸을 타는데 그때 당직이 굉장히 많은 주간이어서 제가 화장실 갔다 오거나 하면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처 가면은 안 잔 척하고 나 같으면 진짜 힘들어서 잠 못 자는 거 못할 것 같은데 대단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대답이 다 그래. 오히려 작년보다는 이게 나아진 거야. 나 되게 좋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다. 그래서 딱 침을 그리고 또 무디면 뭐가 좋냐. 속세의 유혹이나 자극에도 무딘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이나 여자 같은 거죠. 무디다는 게 어떤 기복, 감정의 기복이라고 할까요? 그냥 이제 무던하다 보니까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나 위험성을 추구하는 성향이 적은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무던하게 힘드네, 그런데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무던한 성향은 결혼 생활에 있어서 빛을 발합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무던한 사람이다 하면은 거의 이거는 절반은 합격점을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는 정말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점점 진짜 매력도가 떨어져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 사람이 직업이 좋다고 하던가 뭐 돈이 많다고 해도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 약간 섹시함을 느끼는 타입인 거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한 분야 아니면 어떤 기간에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해본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열심히 해봤으니까 성과가 날 확률이 높아졌겠죠? 그럼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을 확률도 높아졌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야, 다른 경험에 있어서도 열심히 해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걸 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열심히 임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독립심과 책임감입니다. 독립심과 책임감 뭔 상관이지 하실 텐데 독립심은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의미하고요. 책임감은 새로 생긴 내 가정에 대한 책임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심이 결여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 그대로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신의 인생의 결정들을 스스로 내리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내가 이거 잘 내린 거 맞아? 불안해하고 그 불안감이 교제 상대인 저에게도 진짜 밀려오더라고요. 이걸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했고 이런 사람과는 결혼을 했을 때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종종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부모님과 이렇게 중간다리 역할을 못해가지고 갈등이 생길 것도 아닌데 그 갈등을 점점
점점 키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원가족에서 완전히 독립이 다 된 상태여야지 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완전하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립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객관화입니다. 이거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로남불만 시전하다가 서로 발전도 없이 비난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제 남편의 인생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책인데 남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상자 안에 갇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또 감정적인 상황, 비합리적인 생각 이런 것에 갇혀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것들, 비이성적인 어떤 판단들에서 약간 나와서 스스로를 관조해야 된다 뭐 이런 책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싸울 때가 있죠, 당연히. 그럼 싸우게 되면은 서로 뗀뗀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서로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스리슬쩍 와가지고 내가 상자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너 인정하는구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아니야, 내가 더 상자 안에 있었어. 아니야, 내가 더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좀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객관화가 왜 중요하냐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해서 저를 만나줄 건 아니잖아요. 나도 너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객관화를 할 수 있으면은 나 또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너 탓이야 라고 하기 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 탓을 좀 덜 하게 되고 나에게서 좀 잘못을 찾고 나에게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서로서로 위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것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정말 필수한 덕목이다. 대망의 마지막, 꼰대가 아니어야 한다입니다. 꼰대의 특성이 뭔가요, 여러분? 꼰대는 귀를 막고 남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꼰대랑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건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연애를 해보기도 했고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볼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준비하던 시기여서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이상적인 생각만 해서는 좀 살기가 어려울걸?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가 단단히 깔려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뭐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 부모님 또한 아무리 저를 지지해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너도 나이도 있고 지금 0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제 하실 정도니까 그 다른 분들의 의견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들어봐 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들어봐 줄 의향조차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정말 상대방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거기까지 닿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남편이 항상 저를 존중해주고 믿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단단한 집안이 형성되어 있는 느낌? 이런 것을 항상 봤습니다. 이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자세도 결혼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개 정말 많았죠? 결혼한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독립심과 책임감, 객관화가 되는 사람,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5가지는 사실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덕목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저도 조금 더 경청하고 존중하고 무던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 10주년, 100주년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혼이나 연애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분들에게 저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